비전이 좋으면은 하고 비전이 안 좋으면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를 월화 목밖에 안 가요. 교수님 만나는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그때 관점에서는 아 진짜 교수님 날로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북 보고 예방할 수 있는 생각을 들어보려고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섭이라고 합니다. 네, 순천향대에서 겸임교수로 있고 개원예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인터뷰에 성실히 임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개원예대 처음 강사로 임용된 게 29살 때고 순천향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겸임교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교수님이랑은 또 좀 다른 건가요? 아, 예, 그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강사로 보통 임용이 되는데 과정이 있죠. 네. 예. 처음부터 교수님으로 다루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학회에서 엄청나게 임팩트가 큰 논문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가끔씩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강사로 시작해서 강의가 너무 좋고 하다 보면은 겸임교수를 달다가 뭐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겸임교수가 일단은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해야지 겸임교수가 되는 거라서 아, 겸임교수도 조건이 있는. 네, 보통 자기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체에 속해 있어야지 겸임교수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출판사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겸임교수를 하고 싶은데 자기 사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기는 추세라고 저도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금방 겸임교수 그리고 주교수 이렇게 강사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소속된 그 알바라고 보면 되고 학생들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하니까 강의 전담 교수 그걸로 용어를 바꿔서 부르는 학교도 있고 알바 하다가 정규직이 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회사의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한다면 학교 쪽은 강사로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또 겸임교수를 달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워낙 경쟁적이고 치열하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네. 교수님도 강사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개원예대에서는 한 6년 정도 있었고 순천향대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겸임교수로 들어갔어요. 겸임교수를 하려면은 네.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교수님도 이 겸임교수 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대학교를 처음 다닐 때부터 그때쯤부터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조금 더 회사에 도움이 되려면 경영학도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편입도 하고 그거를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디자인 경영학과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이미 산업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조금 겸임교수 되는데 유리했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게 소속돼 있어야지 조금 더 그 정보가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 있게 알아봤죠. 제가 속한 학교에서 혹시 자리가 있는지 그 위에 학과장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저는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겸임교수가 된 거죠. 그럼 여기 계시다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동도 가능하신 건가요? 지원하거나 하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만약에 강의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은 저도 되게 많이 알아봤을 텐데 두 학교가 딱 적당한 양인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알아보진 않았어요. 네. 아, 가능은 하는 건가 보네요. 그쵸. 오늘은 수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12시부터 3시까지 제품 디자인 수업이 있어가지고 디자인과 수업이 조금 일반적인 학과 수업보다 1시간 정도씩은 좀 긴 것 같아요. 네, 실기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업을 하러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12시가 다 돼가서 조금 늦게 가야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늦게 가는 것도 사실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너무 딱 맞춰 들어가거나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안 바쁜 사람 같고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것만 기다렸다 막 이런 느낌의 또 바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니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하나도 안 바쁘구나. 언제든지 나중에 질문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계하는 마음에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강의는 그러면은 어떤 강의인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제품 디자인 수업이라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좀 실기 위주로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것보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인터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조별 과제로 시키고 있어요. 아, 굉장히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되는 그런 강의네요. 저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게 강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랄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 영국에서 만든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고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줄 수 있는 강의 자료를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이번 학기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거북 보고 예방할 수 있는 시범버스. 오케이, 수고했다. 수업 진짜 늦게 끝내는 것 같다 오늘은. 아, 그럼 이제 수업이 다 끝나신 건가요? 아유, 오늘 아주
보람차고 기분이 좋네요.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원섭 교수님 수업 듣고 계신 거잖아요. 1학기 때도 듣고 2학기 때도 들었다고 지금 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공부하셨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수업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 실전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교수님 수업 방식이 첫 수업의 1시간은 저희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뭐 궁금했던 거나 평소에 여쭤보고 싶었던 걸 여쭤보시면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뭐 더 나은 방법들 이런 거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학생들이 밥 사달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는 사실 밥 사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박사과정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실에서만 수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밥 먹고 노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과 대화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교육 때문인지 저도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사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교수님은 사줄 환경이 아닌데 저만 사주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초반에 한번 모여서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별로 매주마다 사주거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그렇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알파 세대, MZ 세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교수님이 뭐 어렵지 않을까 해서 문자를 잘 못 드렸던 기억이 좀 많아요. 저 교수님은 바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어려워서 못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되게 개인톡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걸 권장하기도 하고 수업 일찍 끝난 대신에 새벽 3시까지 질문 받을 테니까 개인톡 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새벽 3시요? 요즘 야행성이라서 뭐 아무래도 기술적인 발전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온라인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학교마다 다른 부분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외국 학교랑 국내 학교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자율성의 차이가 좀 더 크고 예, 영국은 조금 더 자유방임주의예요. 학교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문화를 많이 즐기는 것도 중요한 공부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월화 목밖에 안 가요. 학비는 비싼데. 그리고 되게 교수님 만나는 시간도 되게 짧아요. 한 번 가서 5분 만나고 나머지는 다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관점에서는 아 진짜 교수님 날로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많은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개원예대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을 한 거죠.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졸업 작품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 제품이 팔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도 있었고 해가지고 경영학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는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학부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보는 과정이 있어요. 1년짜리 과정인데 그거를 하고 한국에서는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이렇게 3개 학교를 다녔죠. 대학교를. 교수님 이 집인가요? 아이고 예.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고 있을 때고 한데 저는 한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혼자 먹기도 편하고. 교수님 여기 한솥 디자인을 하셨다든지 그런 거 아니시죠? 아 그런 거 아니고 희망은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트입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 먹었던 네, 저도 이거를 이게- 미대 입시할 때 거의 어. 일주일에 6번씩 먹어가지고 최고인 것 같아요. 참치마요.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지금 급히 어디 지금 가는 건가요? 네, 보통은 갈 길이 머니까 차가 막혀서 빨리 가는데 오늘은 선배님이 제 끝나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수업 시작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박사님이셔가지고 한번 인사드리고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몇 시간이야? 2시 반쯤에 끝내가지고 열심히 해. 무서운 분이야.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학과장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공간인데 그때는 여기가 거의 꽉 차요. 한 40명 가까이 돼가지고 강의 경력이 꽤 되는데도 긴장을 하는 건지 그냥 더위를 많이 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땀이 많이 나죠. 그러면은 디자인 학과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네. 지금 맡은 수업은 글로벌 전략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이렇게 2가지 과목을 맡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 있는 취업 자리도 포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인턴십이나 해외에서 뭐 물건을 팔아봤던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순천향대학교에서는 디자인 전공이 주전공인 학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 중심으로 많이 제가 그쪽 파트를 맡고 있고 경영에 포커싱을 한 수업은 유선주 교수님이 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제품을 실제로 나가서 판 경험도 있는 건가요?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작년에 베트남에 예. 그 홍댕이 바라고 홍삼이 들어간 초콜릿 바를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패키지를 좀 디자인해서 파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도 받고 기업에다가 직접 발주도 넣고 그걸로 물건을 받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스크팩,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서 그런 거랑 적은 자본으로 조그맣게라도 제품을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고생 많이 했죠. 그걸 다 가지고서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 3개의 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으로 학생들끼리 밥도 먹고 베트남 여행도 조금 하고 또 베트남 학생들이랑 그게 다 인터뷰를 직접 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이었거든요. 그 수업이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예, 진짜 그럴 그래가지고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 내에 가는 여행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랑 같은 과목명의 수업이 제일 학생 수가 높아요. 이번 학기에도 이제 아마 마스크팩으로 제품이 지정이 됐는데 마스크팩이 아예 성분 같은 거는 저희가 손대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어제 수업을 했는데 베트남은 좀 더 과일 성분이나 천연 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베트남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같이 연구해서 이번 학기에도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네. 디자인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디자인과라고 해서 그냥 뭐 일러스트로 하는 테크닉 위주의 공부만 한 학생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 심리학적인 지식, 왜 나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맡겼을까, 어떻게 해야 미래에 잘 팔릴 수 있을까를 깊이 있게 고민한 디자이너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한데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학교잖아요. 비전이 좋으면은 하고 비전이 안 좋으면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전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비전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다. 뭐 제가 딱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따라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과를 나오고 나면은 졸업하게 되면은 선호하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 광고를 만드는 제일기획, 현대자동차 뭐 이쪽에 광고를 하는 이노션, 이 두 회사가 제일 그 디자인 관련된 회사 중에는 연봉이 제일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는 회사는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취향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의 학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 자율성이 없으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수님께서 네. 강의에 추구하시는 거의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철학자가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영혼의 평온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진리의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질문하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무엇을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의심해보고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를 좀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문장을 저의 뭐 교육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덕 같은 그런 느낌의 울림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의 과정은 주교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의 이제 견인 교수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다른 뜻이 있으신지? 저도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겸임 교수로 끝까지 갈 수만 있으면 오래 고용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욕심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서 할 수 있을까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 따기 전까지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잘 안 될 때는 사업을 해볼까 부모님 회사에서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박사를 따고 나니까 더 확고해졌어요. 정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어떻게 접했고 또 이쪽으로 나아갈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김영세라는 디자이너한테 관심이 생겨서 제품 디자인과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삼수를 할 정도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학교보다 전공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점수에 상관없이 다 산업 디자인 쪽으로 제품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썼는데 그중에 저를 받아준 학교가 개원예대여가지고 개원예대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된 계기가 제일 첫 번째로 계기가 된 것 같고 김재호 교수님이라고 스티브 잡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때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축사 연설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뭐 이런 맥락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또 타이포그라피도 수업을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되게 많이 강조했던 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되게 학교 생활을 디자인에 푹 빠져서 했었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은 이제 나건 교수님. 네. 두 분이 저한테 준 영향이 너무 감사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생에 기억에 남는 경험을 좀 전달해보고 싶다 하는 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해야 교수가 될 수가 있나요? 예. 제가 엄청 비판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교수들이 아는 거는 교수가 되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솔직히 제가 아직 정교수가 아니라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거를 석사나 박사 레벨로 올라가면 정량적인 평가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평판이라든가 기브 앤 테이크도 중요하고 정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거를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은사님이 만약에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은사님한테 계속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지도도 받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다 보면은 그 과정을 다 아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시험 쳐서 합격해서 교수가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천서 위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직업에 대한 장점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결국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생각을 했었고, 행복한 일을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행복이란 무엇이지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고, 급여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더 적어도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단점도 있을까요?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어찌 보면 강의하는 거를 좀 즐겁게 안 하고 좀 기피 하시는 교수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나중 가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 나와서 한번 또 여쭤보는데, 이 연봉이라든지 급여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민감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뭐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강의 시간에 따라서 강의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 두 학교 정도를 강의를 하고 있고 합하면은 150에서 2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그리고 또 이게 또 달라져요. 교수님이 어떨 때는 강의를 3시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틀을 주실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규칙하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두 학교가 합쳐서 합쳐서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정도 있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그것만 했으면 솔직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회사에서 아무래도 디자인 업무가 조금은 있어서 그걸 하고 그거에 받는 수익을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열심히 모아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나는 추천한다. 돈을 바라보고 하는 직종보다는 명예를 바라보고 하는 직종에 가깝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대학교와 대학원 전공하는 부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학부와 석박사의 전공이 다른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석사랑 뭐 박사는 디자인 쪽을 전공했다, 이러면은 되게 사실 근접한 학문이거든요. 디자인이 가장 가까운 학문이 인간공학, 그 다음에 미학, 그 다음에 경영학, 이렇게 세 개의 학문이 제일 비슷하고,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심리학에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결시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까운 학문이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쪽이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완전히 다른 쪽이, 너무 다른 쪽, 막 이과인데 갑자기 예체능이거나 이러면 하나에 집중 못하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네. 보통 한 학부 전공을 쭉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직접 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제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이 된 거죠.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리고 궁금해요. 그 회사가 부모님 회사는 이제 구인구직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원하는 직종으로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21살 때부터
벌써 한 15년 됐네요. 부모님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더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더 총괄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조금 네,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디자인 업무를 계속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업종이 아니었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 높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좀 더 석사 박사 쪽으로 오게 된 계기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실무에서 적용을 하면서 저 실무에서 배워가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보통 회사는 위에 있잖아요. 회사를 가면 위에 상사가 있고 한데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그냥 혼자 있으니까 하시는 업무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누가 지도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 가면은 직장에 다니다 온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통해서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석사를 갔고 저도 부모님 회사 쪽으로 갈까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부모님도 좀 학교 쪽에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학교 쪽으로 많이 권장해 주셔서 이쪽에 조금 더 뜻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 부럽고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행복하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강의하고 싶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버를 조금은 해봐서 이렇게 카메라 놓고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답변하고 이런 거는 해봤는데 직업 체험식으로 쭉 해서 해본 건 처음이에요. 고민했던 생각들을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출연 요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오늘 조금 잘못 전달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